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볼 부분은요, 어법 파트입니다. 어법 파트는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어법 문제도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걸 딱 알고 우리 다양한 문제들, 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키우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 우선은 많아봐야 한두 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어법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굳이 이거 한두 문제 맞추려고 또 이 유형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어법 문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뭐 어법 문제가 단순히 문법만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느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본문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문법적인 내용을 찾아낼 줄 아는 연습들을 여러 번 해야지만 이 어법 문제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른 답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고 그냥 안 풀어야지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고득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법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법 문제는요, 여러분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두 개의 유형이 있죠, 지금.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지문 내에서 1, 2, 3, 4, 5번 산다가 있죠. 그리고 그 지문 안에 틀린 어법, 문법 내용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해석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해석을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내용 파악이 된 상황에서 문법적인 내용을 골라야 될 겁니다. 단순히 문법적인 내용, 개념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요,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태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시제와 수동태 같은 내용들은 이 안에 내용에 완전히 내가 녹아 들어야만 풀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휘 고르는 문제랑 비슷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A, B, C번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둘 중에 하나 맞는 것 틀린 것 고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앞의 유형에 비해서 이 A, B, C번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뒤 한 문장씩만 읽어도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문법만 보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풀이법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우리 두 문제 모두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어법들, 문법 개념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각자 푸는 문제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요. 똑같은 문법 개념이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문법들을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책을 딱 펼쳐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법책은 챕터 1부터 시작해서 챕터 14, 15까지 넘어가는 책들도 있고요. 많게는 20까지 넘어가는 책들도 있는데요. 자, 이 모든 문법이 다 문법 문제에 나오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법들이 다 문제에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문법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또 해석 연습을 듣기까지 해야 되는데 영어만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문법 문제에서는 딱 필요한 것들 문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태시인데요. 수태시가 뭐냐? 수일치, 태, 그리고 시제입니다. 영어 문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하죠. 수일치와 태, 시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것과 별개로 병렬구조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접속사 파트를 배울 때요. 뭐 기본적으로 and, but, or, so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자, 이런 것도 왜 배우지? 이런 게 뭐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병렬구조 문제 보면요, 여러분, 내가 and 하나 제대로 못 봐서 but이랑 연결되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찾아서 우리 어법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병렬구조 문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관계사, 투부정사, 동명사, 우리 준동사 쓰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분사 문제들까지 나오는 거 이렇게 이 정도 어법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 말고도요, 우리 예외적인 상황들 좀 있죠? 뭐 가정법 예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 그런 문법들은요, 이제 또 따로 나오는데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 말고 우리 정통적으로 문법을 조금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가장 중요한 수와 태, 시제 중에, 자,
수일치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일치가 우선 뭔가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수일치는요 우선은 자 주어, 동사 그리고 이 짝꿍이 맞는지 알맞은 짝꿍이 쓰여 있는지 요거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면 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수일치도 여러분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은요. 자,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누구랑 짝을 맞추면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장에 있는 주어, 요 동사와 맞는 주어를 찾아주시고요. 자, 요 주어랑 이 동사랑 지금 맞게 쓰였는지 뭐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인데 뭐 동사 뒤에 s가 붙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s를 붙지 않아도 되는데 s가 붙어 있다라든지 뭐 요런 동사와 주어의 일치를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이제 밑줄이 딱 쳐져 있을 때 그럼 빨리 일단 주어를 찾아야겠다 보셔야겠죠. 주어 동사 누가 누구랑 짝꿍인지 그리고 요 짝꿍끼리 지금 맞게 쓰여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선은 동사와 또 준동사의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게 잘못 쓰여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 문장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밑줄 쳐져 있는 자리에 동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동사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 ing가 와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준동사와의 관계를 파악을 해주시면 여러분 수일치 문제 동사 파트에 있어서는 틀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예시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면 feel과 feels, 뭔가 동사랑 또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뭐 먼저 해야 되죠? 주어 먼저 찾아야겠죠? 자, 바로 앞에 가볼게요. The perfume of wildflowers인데요. 자, 야생화의 향기. 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뒤를 보아하니 뭔가 또 동사가 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The airs as the garden dances upon gentle breeze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feel과 feels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어 앞에 해당하는 perfume of wildflowers와 어떤 것이 관계가 있는지 누가 맞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야생화의 향은 가득 채웁니다. 뭘 가득 채우죠? 우리 지금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가득 채운다까지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perfume입니다. 여러분 본 주어는 perfume이 되겠죠. 왜요? 전치사하고 명사는 우선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수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주어는 향기입니다. 요 야생화의 향기는 채운다라는 우리 문장이 되기 때문에요. 자, perfumes 아니죠.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feels가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딱 동사에만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고 동사에 괄호가 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주어를 찾아주시면 이렇게 perfume이면 feels가 와야지 단수 명사면 단수 동사로 받아줘야지 하는 거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시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좀 길죠, 이번 문제는. 자, 요번 문제는 여러분 has랑 have 단수 동사냐 마찬가지로 복수 동사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주어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introduce 지나가고요. Much of what the students really hope to accomplish 까지 나오네요. 일단 주어가 굉장히 길고요. 그 뒤에 지금 accomplish 그리고 hope까지 보이기 때문에요. 이 문장의 진짜 주어와 동사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해석을 좀 먼저 해보자면요. 자, 일단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냐면 이 학생들이 really hope to accomplish까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로 이 학생들이 성취하기 원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have less to do with what they do with their eyes than with what they do with their minds입니다. 좀 긴 문장에 속하죠. 그래서 보면은요. 자, 요 학생들이 진짜로 성취하기 원하는 것은요. less to do with입니다. 관계가 적다라고 하네요. 어떤 것과 관계가 적냐면요. 자,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본 것 과는 관계가 적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요? 그들이 실제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들 자신 눈으로 본 것과 관계가 더 적다라는 문장을 지금 만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has냐 have냐는 뭘 보고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 주어를 보고 골라야겠죠. 그래서 much of what the students really have to accomplish까지 주어인데요. 여기서도 진짜 주어 수일치를 시켜야 할 부분은 요 much이죠.
그래서 much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에 속하고요. 또 셀 수 없는 것이라면 단수 취급해줘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has와 have 둘 중에 단수 취급하는 동사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has로 선택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앞에 주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주어랑 동사가 짝꿍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사, 준동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 어떤 게 또 동사가 될 수 있는가, 걸릴 수 있는 본동사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수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되게 쉽고 좀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이 길어지죠. 또 지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하는 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주어와 동사, 본동사, 본주어 관계를 찾기가 참 어려워지는데요. 그 연습을 잘 하면 여러분들 동사 관계에 있는 수일치는 쉽게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다음 수일치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그 다음 수일치는 여러분 명사와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명사와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앞에서 나온 요 명사를 뒤에서 잘못 받아줬을 때, 예를 들면 여러 명을 대이가 받아줬어야 했는데 이시 받아줬을 때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일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단수명사를 받으면 단수 형태의 대명사로 받아줘야 한다. 이런 것들 많이 배웠을 텐데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는 일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명사와 대명사 서로 이어지는 연결이 되고 있는 짝꿍을 찾아주셔야 하고요. 자, 그러고서 명사의 앞에 수에 따라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볼 건데요. 자, 요게는 여러분 does랑 someone이 나오네요. 둘 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읽어봐야 또 알 수 있겠죠. 자, working the lands needs to know how to read 5-day precipitation outlook maps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한번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땅, 뭐 농경, 땅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뭘 알 필요가 있냐면요, 어떻게 이 5일간의 precipitation, 강수량을 읽어낼 수 있을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사이에 대략의 who, are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does와 someone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친구들은요, 아, 사람이네, someone 또는 아, 사람이네, does 그냥 사람이다 라는 것만 보고서 does나 someone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운 좋게 답인 someone을 골랐다면 다행이지만 does를 골랐다면 그냥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someone이고 왜 does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일단 동사 볼게요. needs입니다, 여러분. 동사 뒤에 s가 붙어있는 단수 형태의 동사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단수 동사와 단수 명사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명사, 단수를 쓸 수 있는 명사를 맞춰줘야 하는데요. does 같은 경우는 여러분 뒤에 복수 동사가 와야 하고요. 자, someone의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답은 someone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법적인 개념을 보지 않고 해석만 해서 문제를 푼다면 does랑 someone이랑 크게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해석도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봤을 때는요, someone working보다는요, 여러분 does working이 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아, 이런 문제도 있었지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차곡차곡 쌓아두시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does랑 someone 둘 중에 자, 요 단수 동사를 받아주는 게 어떤 거였는지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 간의 수일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일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단수, 복수 이런 수일치뿐만이 아니라 명사와 대명사, 주어와 동사 연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해석하시고 문장 구조 파악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일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병렬 구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병렬 구조, and, but, or, so 같은 거 배울 때 아, 이렇게 간단한 거 배울 필요가 있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요 병렬 구조가 또 문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렬 구조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접속사 있죠? 기본적인 접속사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and, but, or, so부터 시작해서 both A and B, 뭐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접속사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동일한 거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랬듯이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는요, 요 앞에 뒤에가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접속사 바로 앞뒤에만 나오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여기 중간에 항상 뭔가 섞여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접속사가 진짜 이어주는 게 뭔지 이걸 찾는 게 종종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문장 분석 꼼꼼하게 하시면 이거 헷갈릴 일 없이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더 가볼게요. 자, information and knowledge are opened and shared 하고 sharing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rather than protected and control입니다. 자, 정보와 지식은요, 오픈되어야 하고 공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뭐라기보다는요, 자, 통제되고 내 안에 보호되고 나만 본다기보다는 서로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주어가 여기 정보와 지식이고요. 뒤에 동사 파트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sharing 혹은 shared 되어야 한다까지가 동사인데요. 요 and를 사이에 두고 자, opened와 shared 혹은 sharing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자, 만약에 are opening이 되었다면 sharing이 됐어야겠지만요, 여기 앞에서 opened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 답도 shared 똑같은 거 수동태 형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적 우리가 and 사이에 있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간단한 병렬 구조 문제를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좀 더 길어진 뒷문장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서 그 뒤에 getting이냐 get이냐, 자, 동사냐 ing 동명사, 준동사가 나오느냐에 대한 차이를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at's because late afternoon naps can cause a shift in your biological clock. 인데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은 왜냐 하면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은 너의 생체 리듬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어떻게 making it harder to fall asleep at night and getting or get up the next morning인데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하고 또 밤에 잠들기 힘이 들게 만든다라고 하네요. 누가요? 요 낮잠이.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은 여러분들 생체 리듬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밤에 잠들기 힘들게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게 한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getting과 get 둘 중에 누구를 이어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해석을 할 때요, 잠에 들기 힘들게 하고 일어나기 힘들게 한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 있는 and가요, 여러분 at night과 the morning이 아니라 잠들기 힘들고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게 한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자, to fall 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to falling이 아니라 to fall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뒤에 앞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getting이 아니라 get이 되어야겠구나. 왜? and가 이어주고 있는 건 to fall과 to get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제대로 하셨다면 요 답도 마찬가지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론 해석이 중요합니다만 해석을 기반으로 이 문법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밤에 잠이 들지 않고 잠드는 게 힘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해석이 좀 덜 됐다 하더라도 요 to fall과 to get의 관계를 찾아내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to fall, to get 방렬로 이어지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앞에 문장처럼 and와 opened, shared 바로바로 연결해주면 참 편한데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asleep at night가 앞에 껴있죠,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껴있는 것과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문장 구조 제대로 분석하셔서 이어주고 있는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 우리 이렇게 좀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이제 태와 시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인을 해볼 거고요. 태와 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어법들, 좀 더 중요한 문법들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법 문제 우리가 어떠한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수와 태 그리고 시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어법들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일치와 병렬구조 먼저 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태와 시제를 통해서 자, 어떠한 식으로 이 수동태 문제들 그리고 시제 문제들이 우리 문제 속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부터 어떤 문법들을 보면 될지 한번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자, 시제. 우리가 처음 시제를 배울 때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현재 시제부터 배웠을 거예요. 뭐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뭐 과거 완료 시제, 이런 익숙하지 않았던 시제들까지 여러분들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시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영어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시제 처음 배우는 날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시제 일치와 시제 일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다 처음에 기초 영어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초가 이제부터 여러분 문제, 어법 유형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시제일치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주절과 종속절 간의 시제가 지금 맞게 잘 쓰이고 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주절에서요, 여러분 현재와 미래 시제가 나올 경우에 종속절은 어떠한 시제든지 상관없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이게 중요하죠. 과거 시제가 나올 때 종속절은 과거와 과거 완료 시제로 똑같이 이어져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꼭 한번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래일 경우에는 뒤에는 상관없지만 과거일 때만큼은 꼭 과거와 과거 완료를 지켜주세요 라는 내용들 우리 예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tells me that she is rich인데요. 자, 그녀가 나한테 말합니다. 그녀가 지금 부자라고. 그래서 현재 시제 그리고 뒤에도 현재 시제가 사용된 걸 보면 자, 시제 일치 잘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도요. She tells me that she was rich인데요. 그녀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 말을 해요. 그녀가 과거에 부자였다고. 마찬가지로 시제일치, 현재 시제일 경우 뒤에 어떠한 시제든지 상관없다. 과거 잘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She tells me that she will be rich.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깐지도 어떤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현재 시대가 사용이 될 경우는 가능하지만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볼게요. 자, she told me that she was rich.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에 지금 과거가 사용됐죠? 그녀가 나한테 말했었다. 그녀는 부자였었다고. 지금보다 더 과거 시절에 더 옛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럴 때 가능하겠네요. 앞에 주절 과거고요. 뒤에 종속절까지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다. 이런 건 가능한데요. 여러분 얘는 안 됩니다.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을 해줬었다. 그녀가 부자일 거라고. She will be rich. 이런 식으로. 자, 앞에 주절 과거, 뒤에 종속절 미래 사용되는 것은 시제일치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지금이야 간단해 보이는 문장들이지만 나중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제대로 된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럴 때 이런 시제 문제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오답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기본 문법,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제일치란 이런 건데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시제일치 예외 조건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우리 영어에는 여러 가지 예외 조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꼭 염두를 해두시고 자, 예외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랑 맞는 이제 문법 문제들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문제일 뿐더러 여러분들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내신하고 수능을 지나서요, 여러분 나중에 토익 시험 그리고 토플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이번 기초 공부한 것을 토대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요. 자,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절이 과거 시제여도 여러분 종속절의 내용이 현재의 습관 또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제 일치의 내용에서 주절이 과거일 때는
종속절이 꼭 과거이거나 과거 완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현재의 습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눈을 떠서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째예요. 이러면 현재의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불변의 진리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든지 물이 뭐 순수한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경우 이런 건 굳이 과거 시제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 어제는 해가 동쪽에서 떴었어. 근데 오늘은 서쪽에서 뜰 거야 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경우는 현재 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시제일치의 예외는요. 자, 주절이 과거 시제일 경우에도 자, 종속절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라면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로 좀 나타내보면요. 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떠한 과거일, 과거 시점이 되고 그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를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더 과거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주절이 과거입니다. 요 과거 시점에 보다도 훨씬 더 옛날,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자, 전쟁이 과거 완료 형태로 이어진다면 말을 하고 있는 시점, 예를 들면 어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전쟁이 전쟁 시점부터 어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는 절대 완료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제일치의 예외 조건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예외 조건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점 요것도 잘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예문 하나 볼 건데요. 자, 맨 아래에 보면은 If she finishes her homework, 그녀가 만약에 자신의 숙제를 끝낸다면 she will leave early, 그녀는 집에 빨리 갈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인데요. 자, 우선은 조건에 해당하는 if 절이 나왔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절이 나왔고요. She finishes her homework 볼게요. 자, 그녀가 숙제를 끝낸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일찍 끝낸다면, 만약에 끝이 난다면 이라는 문장이라면 여러분 숙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 자, 현재 시제를 써줬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그녀가 숙제를 일찍 끝낸다면 언젠가는 이라는 미래 시제 if she will finish her homework가 되는 게 맞지만요. 우리 시제일치의 예외 법칙이죠.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법칙 때문에요. 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if she finishes라는 현재 시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기억해야 될 건요, 주절 she will leave early에서는요, 제대로 된 미래 시제가 쓰인다라는 것까지 꼭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앞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요. 뒤에 나오는 주절에는 꼭 미래 시제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제와 일시제일치, 시제일치의 예외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걸 파악을 좀 했는데요. 자,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제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쌓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시제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이제 시제에 관한 문제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A, B, C, D번에 이제 시제 관련된 동사 파트 뭐가 들어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I blank in Dallas. 나는 뭐 달라스에 살았겠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Texas from 1977 to 1981. 자, 1977년부터 81년도까지 뭐 텍사스 달라스에 살았었고 그리고 그 후에 I was transferred to San Francisco.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왔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요 빈칸에 보면은요. 지금 우선 뒷문장 이어지는 거 봅시다. I was transferred네요. 과거 시제가 잘 쓰이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요 빈칸에 뭐가 와야 될까요? 일단은 더 옛날이죠. 과거 시제에 대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요 자리에는 자, 일단 have been living 나올 수 없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끝난 일이고요. 자, 그러면 had living 가능할까요? 얘는 had와 ing 애초에 문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고요. 자, A번과 C번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was living의 경우는 과거 진행 시제였고요. 지금 lived, 나는 살았었다,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걸 제대로 묶어주는 C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문장 was transferred라는 과거 시제를 보고요. lived, 우리 지금 앞에 나오는 제대로 된 과거 시제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lived라는 시제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I wish that your sister would come to visit me 입니다. 있잖아, 너의 여동생이 나를 좀 보러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대답 문장은요. Well, I will tell her so when I blank her 입니다. 자, 내가 있잖아. 그 내 동생을 보았을 때 걔한테 말 전해줄게 라는 문장인데요. 자, when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요. 자, 미래 시제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when 뭐뭐 할 때 라는 시간의 부사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에는요. 미래 시제 안 쓰고 현재 시제 들어간다라는 거 염두에 딱 두시면 우선 will see 안 되겠죠. 그리고 would see도 이제 과거 시제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would가 들어갈 일은 없고요. 자, so 과거 시제 나왔네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 사용한다 했었죠. 그래서 A번 C가 되겠구나. When I see her,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한테 말 전해줄게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문법, 시제일치 예외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When I see her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게 맞고요. 예외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see를 쓰는 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When I see her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거 보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자, 시제 기본 개념들 꼼꼼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번 문제 시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 이제 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나오는 건데요. 요 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많이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친구를 한 대 쳤다. 그리고 친구가 나한테 맞았다. 라고 이렇게 성립이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수동, 능동의 구분을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라는 건요. 일단 주어가 동작의 주체다. 주어, 행위자가 요걸 하는 사람이다. 일 경우엔 능동태가 될 것이고요. 주어가 동작의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수동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국어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사동과 피동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동, 수동에 대해서도 어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She found the map입니다. 그녀가 지도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상자를 열어서 지도를 찾는다. 내가 찾아냈다라는 동작을 하는 행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수동으로 바꿔보면요. The map was found by her입니다. 지도는 그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문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도가 직접 발이 달려서 그녀에게 찾아갔다라는 문장이 아니죠. 그녀에게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지도는 그냥 상자 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녀가 상자를 열고 지도를 꺼내서 찾았다가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맵이 주어이긴 하지만요. 이 지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행동을 당했습니다. 객체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문장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수동태 문장을 파악하는 건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나오는 문장들은 수동태 문장이 될 것이고요. 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경우, 요럴 경우에도 수동태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 개념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예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citizens elect the president인데요. 자, 시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에서 직접 뽑는다, 이 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얘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citizens입니다. 자, 대통령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선출이 된다.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투표를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객체가 되고 수동태가 된다라는 거. 능동과 수동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 태 문제 헷갈릴 일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뿐만이 아니라 비동사 플러스 PP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얘가 능동태구나 수동태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이제 태 문제는 또 여러분 틀리지 않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간단한 삼형식 수동태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에서 또 예외 문제들 있기 때문에요. 자, 수동태 예외 시제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 텐데요.
주의해야 할 수동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우선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와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주어동사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원형부정사, 원형동사를 항상 써줬었죠? 자, 수동태로 바꿨을 때 이 원형동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대로 원형으로 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답은 이거죠.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목적격 보어를 원형으로 쓰는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심지어 이걸 투부정사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문으로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saw라는 지각동사가 있죠. I saw her play the piano.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라면, 자, 요번엔 그녀가 나에게 의해서 관찰이 되어야 할 순서가 됐죠. 그래서 she 주어 나옵니다. she was seen, 비동사, PP 동사 잘 나왔죠. 자, she was seen, 목적어 없어졌고요. 주어, 동사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play 원형 부정사 어떻게 쓸까요? she was seen play 나오면, 자, she was seen, BPP의 동사 갑자기 또 play가 나오면 여러분 우리 너무 헷갈립니다. was seen play라는 동사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런 헷갈리는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 to를 쓰는 거예요. She was seen to play the piano by me. 나에 의해서 그녀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관찰을 당했다, 보게 되었다 라는 해석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꼭 투부정사를 써서 붙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플레이 갑자기 그냥 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아셔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내신 보시면요, 이런 거 꼭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이제 여러분들 내신이랑 수능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원래 투부정사였다거나 또 원래 동명사였을 때 수동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러할 경우는요, 여러분 공식이 또 좀 따로 있습니다. 투부정사일 경우에는요, 그 사이에 be를 넣어줘요. 그냥 to, BPP. 우리가 원래 어차피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죠. 그 앞에 to만 붙이면 끝나는 거고요. 자, 동명사 ing의 경우에는요,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be에다 being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being PP로 만들어주시면 끝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자, 한번 예문으로 또 봐야 이해가 가겠죠. I want him to see her. 나는 있잖아. 그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문장에서요. 자, 지금 투부정사 to see 동사 부정사 쓰이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본다면요. 자, I want sim 그대로 갑니다. I want sim. 자, to be seen her 이렇게 돼야겠죠. 요 see라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시면 be seen이 될 거고요. 요 be seen 앞에 to만 붙이면 끝납니다. 비동사를 여러분 주어에 맞춰서 is로 바꿀지 was, were 이렇게 바꿀지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요, 투부정사 뒤에는 항상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be도 원형으로 쓰고 be seen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I like praising입니다. 나는 칭찬하는 걸 좋아해 에서 나는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해 라고 바꾸려면요, I like 그대로 가죠, 여러분. 자, 그대로 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being, 비동사 뒤에 ing, 동명사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being praised, being pp로 바꿔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또 투부정사, 동명사의 경우는 우리 수동태에서 좀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야지 여러분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태는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3개 정도 고르실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자, has와 have, when catching과 caught, 그리고 ask, asking,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수동태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태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bert Einstein i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in the world has ever known. 혹은 have ever known가 될 텐데요. 자, 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알고 있었던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서 한 명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has냐 have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has는 단수의 has고요. have는 복수의 have가 되겠습니다만, 자, 요 앞에 받아주는 the world까지 나오는 걸 보아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수 has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if I had to express his character in a single word, 만약에 내가
그의 특징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will choose the word simplicity. 자, 단순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왜냐면요, perhaps a story about him will help. 아마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도와줄 건데요. 자, once when catching or caught in a heavy rain, he took off his hat and held it under his coat입니다. 자, 그가 비가 왔을 때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그는 그의 모자를 벗어서 코트 안으로 모자를 넣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다면 그냥 쓰고 있는 모자를 어떻게든 더 꼼꼼하게 쓰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모자를 벗어서 코트 속에 넣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캐칭이냐 카트냐 비를 맞게 된 상황, 비를 맞게 된 상황에 갇히게 되었을 때 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자, 비가 온다라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비가 오면 맞아야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수동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cut가 되겠네요. 그래서 when caught in a heavy rain가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사 구문의 문장에 이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이에 접속사만 살아있지만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asked냐, asking이냐, why. 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He explained slowly that the rain would damage his head, but not his hair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비는 내 모자를 망가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머리는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모자를 코트 속으로 넣은 것이다. 라고 simplicity, 단순하게 말을 해줬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라는 ask 질문을 합니까? 받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라는 말을 성립을 시키려면 asked가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10번 문장도요, 분사 구문의 문장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as나 when을 써서 when he was asked why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질문을 하느냐 받느냐, 비가 오는 상황에 갇히느냐, 갇힘을 당하느냐, 갇히게 하느냐 라는 이런 능동과 수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지금 현재는 둘 다 수동의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또 능동의 문장을 만나게 될 건데요. 이럴 때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주변 문법, 문장들 확인을 해보셔서 제대로 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단수의 해지를 받아주는 거 앞에 one, 해지를 받아주는 단수 동사가 될 거고요. 뒤에 두 번째 두 개 다 수동태의 상황이 되는 cut와 asked가 되겠다라는 거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전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 이제 A, B, C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어법 문제네요.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A번, B번, C번 고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앞에 문장 하나만 좀 정확하게 읽어줘도 좋긴 한데요. 우선 연습하는 과정이니까요. 해석 연습, 문법 고르는 연습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glish speakers have one of the simplest systems for describing familiar relationships인데요. 자,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many African language speakers would consider it absurd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or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자, A번 나왔죠? described, describing, 자, 이제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의미가 나오고요. is related by blood to the speaker's father or to his mother입니다. 자, 좀 문장 기네요. 긴 문장 안에 우리 A번 문법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많은 아프리카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엇이 이상하느냐? 자, cousin, 사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남자를 가리키든 여자를 가리키든 간에 그냥 cousin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쓴다라는 게 되게 어색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자, 우리가 related by the blood죠. 우리 말하는 사람, 필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쪽, 어떤 쪽으로 연관이 된 사람이었던 간에 구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미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관계에 대해서 굳이 남녀,
그리고 부모님이든 부모님이 엄마 쪽인지 아빠 쪽인지에 대한 구분을 짓지 않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요,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whether the person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묘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혈연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묘사가 되는 사람들이 부모님이든 아버지든 어머님이든 간에 관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자, 묘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언어가 자기 자신을 묘사한다가 아니라 묘사된다라는 수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A번 described라는 수동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도 가볼게요. To be unable to distinguish a brother-in-law as the brother of one's wife or the husband or of one's sister would seem confusing within the structure of personal relationships existing in many cultures인데요. 자, 이제 brother-in-law라는 요 단어가 뚜렷한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와의 관계가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은요. 자, 한 명, 이제 부인의 남자 형제가 되거나 또는 어떤 이제 한 여자 동생의 남편이 되거나 그 둘을 구분짓지 않고 한 번에 brother-in-law라고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이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Similarly, 동일하게요. 이제 B번이 나오네요. How is it possible to make sense of a situation which or in which a single word uncle applies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and to the brothers of one's mother인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네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자, 요 uncle. uncle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누군가의 아빠의 형제 또는 엄마의 남자 형제를 구분할 때 있어서 단순히 uncle이라는 단어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엄마 쪽, 아빠 쪽을 가리키는 이 친척의 이름들이 다 다른데요. 우선은 영어 국가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혼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위치와 인위치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우선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좀 보겠습니다. A situation, make sense of a situation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위치와 인위치가 나왔을 때는 이제 뒷문장이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를 봐야겠죠. 왜냐면요, 위치가 나올 경우에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할 거고요.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완전할 때는요, in which라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붙어야만 우리 이제 문장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제 뒷문장을 보면은요, a single word uncle 주어 나오고요, applies 동사 나오고요, 뒤에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과 mother 여기 목적어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장은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문장 앞에 뒤에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in which가 나옵니다. 여러분 위치와 인위치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요 꼭 뒷문장의 이제 완성도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번까지 인위치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Hawaiian language uses the same term to refer to one's father and to the father's brother인데요. 자, 하와이의 랭귀지 언어 중에 하나는요. 자, 그 한 사람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남자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people of Northern Burma who think in the Singapore language. 자, 이 북쪽의 버마, 이 버마라는 지역은 이제 지금의 미얀마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Singapore language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has or have 18 basic terms for describing their kin입니다. 그들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데 무려 18개의 기본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충분히 이제 uncle 하나만 쓰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어려워할 만하죠. 자, 우리 이제 has와 have가 나오는데요. people of northern Burma이고요. 일단 여기 컴마 찍혀있는 who는 괄호치고 진짜 주어를 찾아보자면요. 자, people이 되어야겠죠. 요 버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자, people은 여러분 단수 복수 구분을 생각해 봅시다. people 여러 명이기 때문에요. 복수 형태가 될 거고요. 자, has냐 have냐 할 때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단수 동사 has와 복수 동사 have이기 때문에요. 자, 복수 주어의 복수 동사로 맞아줍니다. 그래서 답은 have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봤듯이 이렇게 마지막 C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수일치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A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받아주냐에 따라서 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문법들을 꼭 이해를 해두신다면요. 마찬가지로 풀기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 B, C번 중에 답을 골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described였고요.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붙은 in which, 그리고 마지막 단수동사 have까지 골라서 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 풀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지문 안에 어떤 게 틀렸는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요번부터는 실제로 이제 해석도 조금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문법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요. Application of Buddhist style mindfulness to Western psychology came primarily from the research of John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인데요. 자, 길죠. 긴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두 줄이나 됐고요. 자,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 스타일의 이제 정신을 수양하는 방법을 적용을 한 것은 이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들이 붙죠. 뭐 예를 들어서 서양의 심리학에 있어서 이제 불교 스타일의 마음 수양 방식을 적용을 한 것은 가장 처음으로 이 매사추세츠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존에 의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자, he initially took on the difficult task of treating chronic pain patients. Many of them had not responded well to traditional pain management therapy인데요. 자, 처음에 이 존이라는 이제 연구원은요, 되게 엄청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느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들 중 대다수는 had not responded well. 자, 잘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요? 전통적인 고통을 관리하는 이제 치료 방법,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치료 방법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다, 또 잘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번을 보면 벌써 them이 나오네요. 그래서 many of them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있죠. 지금 문장이 긴 편인데, 자, 이렇게 긴 문장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이어져야 하는데 보아하니 일단 접속사가 보이지 않죠. 근데 he initially took on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나왔고요. 문장 1번. 그 다음 컴마 뒤로요. many of them 주어, had not responded 동사. 그 다음까지 이제 뭐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자, 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데 접속사가 없이 문장이 이어졌다. 이거는 벌써 틀린 신호가 완전 온 거죠. 우리 문장에는 딱 하나,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와야 하는데 지금 두 개가 와 있고요. 접속사가 없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자, 요 밑줄 쳐져 있는 them의 부분이 뭔가 바뀌어 주어야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보면요, many of them, 그들 중 대다수가 아니라 요 자리를 대명사로 바꿔주면 어떨까? 특히 관계 대명사로 바꿔준다면 요 문장이 이제 앞에 문장과 함께 걸리게 되면서, 자,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문장이 이제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them이 아니라 이 부분은 whom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사람인데 왜 who가 아니라 왜 whom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그는 이러한 일을 맡고 있었죠. 어떤 환자들에 대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환자들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자리에 쓰이는 wh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y of whom이 되면서 문장이 완벽해지게 됐고요. 우리 답은 여기 1번에서 나왔네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래도 우리 2, 3, 4, 5번 문법적인 요소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부터 한번 봐볼게요. In many ways, 자, 다양한 방식으로 such treatment seems completely paradoxical인데요. 그러한 치료법은 엄청나게 되게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볼게요. such treatment 주어 되고요. 자, seems라는 동사인데, 자, 우리 이형식 동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뒤에 보어 형태, 형용사로 paradoxical, 역설적인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장으로 또 바로 들어가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key is to help people let go of the constant tension that accompanies their fighting of pain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필요한 건 이제 포인트가 되는 키라는 것은요. 이 환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계속되는 긴장을
let go, 없애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텐션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이제 고통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게 되는 그러한 계속되는 긴장을 줄여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that accompanies인데 여러분, 자, 대절부터 이제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또 나오죠. 요 동사 accompany가 되어야 될까? accompanies가 되어야 할까? 동사 뒤에 s가 붙었다는 건 앞에 선행사가 단수라는 뜻인데, 자, 그럼 앞에 단수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를 생각을 해보자면, 자, the constant tension이죠. tensions 아니고 tension의 단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럼 동사에는 s가 잘 붙어 있겠죠. 그래서 accompanies도 맞는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4번 문장 또 가보겠습니다. Mindfulness meditation allowed many of these people to increase their sense of well-being and to experience a better quality of life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 정신을 수양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많은 만성질병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느끼는 어떤 well-being, 행복감을 더욱더 증가시키게 하고요. 그리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to increase 그리고 to experience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해석을 좀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allow와 to가 병렬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여기가 experience가 되어야지 to가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mindfulness meditation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웰빙을 더 증가하는 것, 우리의 감각을 더 행복감을 느끼게 허락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삶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 해석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요. 자, allowed라는 동사에 이어져 있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의 형태가 투부정사를 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신다면 이 문제도 금방 풀어낼 수 있었고요. 또 오답에서 멀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5번 마지막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then we only end up increasing their intensity인데요. 자, 우리는 결국 이제 그들의 감각을 더욱더 증가시켜 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end up 같은 경우는 결국 무엇으로 끝이 나다라는 뜻인데요. 꼭 기억해줘야 될 건요. end up은 그 뒤에 동사 ing, 동명사 ing의 형태를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end up to increase가 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increasing이 맞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요. 자, 여러 번 문제를 풀고 기출 문제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저번에 봤던 거 또 나왔구나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쌓여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한 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요번에도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해내는 문제죠. 자, 어디에 답이 숨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Trying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 would mean you are using time and resources to produce many things for which you are a high-cost provider인데요. 자, 여러분 직접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자,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고비용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벌써 for which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보면은요. 제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뒷문장의 구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are a high cost provider인데요. 자, 너는 동사 고비용 프로바이더다. 보어까지 나왔네요. 뒷문장 완벽하고요. 앞에 문장도 완벽하죠. 자, trying to produce everything yourself 주어 would mean 동사 그리고 대절 열려서 목적절까지 나온 걸로 보았을 때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완벽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중간에 관계대명사 which만 나오면 이거 틀리겠구나. 그래서 전치사 for까지 써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줬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will translate into lower production and income인데요. 자, 네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해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보자면 그것은 너의 수입이 적어질 것이고 네가 실제로 하는 것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네요. Even though most doctors might be good at recording keeping and arranging appointments 인데요. 자,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약속을 잡고 기록을 하는 것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It is generally in their interest to hire someone to perform these services인데요. 자, 이것은 일반적입니다. 어떤 것이 일반적이냐면요. 이것에 흥미가 있고 실제로 잘하는 누군가를 to hire 고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it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it이 왜 나왔을까? 자, 방금 해석한 대로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이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뭔데? 뒤에 투부정사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to hire someone, 누군가를 고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가 될 것이고요. 자, to hire가 가주어, 진주어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to perform은요.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군가를 고용한다 라는 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자, someone을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또 가볼 건데요. The time doctors used to keep record is time they could save spent seeing patients인데요. 자, 요 의사들이 실제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약속을 잡는데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들이 직접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요. 왜냐하면 the time spent with their patients is worth a lot. The opportunity cost of record keeping for doctors will be high입니다. 자,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그들의 환자들이 이제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그들의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the opportunity of cost of record keeping인데요. 의사들로 하여금 직접 이제 기록들을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기회 비용들은 아주 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을 보는 것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은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 직접 이제 기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나온 time과 spent의 관계, 이제 spent 수동의 형태가 나왔으니 고민을 또 해봐야겠죠. 자,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냐면요. 환자들과 의사가 서로 만나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함께 하는 그들이 만나서 보내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보내어지는 시간, 만약 여기가 타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patient나 닥터였다면 spent가 아니라 능동의 형태가 왔을 텐데요. 자, 시간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보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 spent가 잘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Thus, doctors will almost always find it advantageous to hire someone else to keep and manage their records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거의 항상 대부분 이제 알게 되죠. 이것이 되게, 좋구나, 이롭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어떤 것이 이롭느냐 하면요. 자,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의 기록들을 관리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doctor 주어고요. will almost find까지 동사가 되겠네요. it이 목적어가 되는데요. 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갑자기 it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다른 내용이 있었지. it 뒤에 나오는 to hire 마찬가지로 앞에처럼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뒷부분이 목적어가 길게 나왔네요. 그럼 앞에 advantageous는 목적 보어가 되겠구나. 실제로 진짜 목적어 이렇게 하는 요 목적어가 advantageous 하는 것이라고 하니 목적 보어로 잘 사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5번까지 가봅니다. Moreover, 게다가 when the doctor specializes in the provision of physician services and hiring someone who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record keeping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의사가 이제 실제로 자기가 진료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더욱더 특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비교적 훨씬 더 record keeping에 대해서 잘하는 누군가를 고용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지고 아웃풋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5번 hiring이죠, 여러분. 방금 제가 해석을 했을 때 의사가 자기 자신의 physician services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누군가를 고용을 했다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나오는 specializes와 and를 사이에 두고 병렬의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specializes라는 동사에 맞추어 주었어야 됐는데 갑자기 hiring이 나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병렬 구조 앞에서 말했던 구조 앞에 맞춰주는 것들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5번 hiring이 아니라 hire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문제밖에 안 봤는데요.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는 거 2개. 그래서 총 10개의 문법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3개. 문법까지 13개의 개념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같은 수일치여도 어떠한 방법으로 다르게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풀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문법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문법 문제 풀어서 1등급으로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